고대 로마 시대부터 고대 곡물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파로. 파로를 한 스푼 넣고 밥을 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가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장기간 유지시켜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당뇨병 예방에 좋은 파로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지만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파로를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파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5060 건강 채널 많은 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로의 효능. 파로 안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될 때 아주 느린 속도로 분해되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을 때보다도 혈당 수치가 오르는 속도가 느립니다. 뿐만 아니라 루테인,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화합물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저항성 전분과 만나게 되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와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 개선과 함께 면역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로는 조금만 섭취해 주어도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를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소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관리,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파로를 드시면 좋습니다. 파로 안에는 페롤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노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활성산소의 중화를 도와서 피부결 개선 및 노화 방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파로의 부작용.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량을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로 안에는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먹어준다면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포만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어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글루텐이 함량되어 있는 곡물인데 가끔씩 글루텐 성분에 민감히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파로 섭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로의 종류. 파로는 세 종류의 밀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통곡물과 세미펄, 그리고 펄이 있는데요. 우선 통곡물로 되어 있는 파로의 경우에는 곡물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손질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의 파로이기 때문에 맛도, 영양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질되지 않은 통곡물 파로는 요리에 들어가기 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담그어 놓아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손질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세미펄 파로의 경우 곡물의 외부층이나 겨 부분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층이 벗겨진 상태이다 보니 통곡물 파로에 비해 요리를 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통곡물 파로보다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적고 씹는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 파로가 있는데 이는 껍질을 모두 제거하여 곱게 가루로 만든 파로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밀가루, 쌀가루와 같은 느낌인 것인데요. 가루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들지 않지만 섬유질과 같은 영양분 함량은 가장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파로 보관하는 방법과 고르는 방법. 우선 질 좋은 파로를 고르기 위해서는 겉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쭉정이 없이 잘 건조되어 있으며
결이 고르지 못하거나 만졌을 때 많은 가루가 묻어나오는 것은 질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보관할 땐 실온의 서늘한 공간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파로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상하고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에는 밀폐용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밀봉한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보관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최대 15일 정도 놔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파로 섭취하는 법. 파로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밥으로 지어 먹는 것입니다. 애당초 파로는 쌀을 대체하여 나온 곡물인데 쌀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쌀의 비율은 7, 파로의 비율은 3 정도로 해서 드시면 쌀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풍부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를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파로에 들어있지 않은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먹어주게 되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로를 가루로 만든 다음 우유에 타 마시면 고소하고 든든한 파로 우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죽을 해 드셔도 되고 리조또나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견과류, 과일, 무가당 요거트 등과 함께 드셔도 영양분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은 덤이랍니다. 개인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레시피를 선택하여 섭취를 해주시면 파로를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로와 초록빛을 띠는 채소, 토마토, 치즈 등을 갈아서 올리브 오일을 첨가해 드시면 아주 풍미가 좋다고 하니 이 레시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로가 쌀보다 나은 곡물일까? 사실 주식으로는 파로보다 백미, 즉 흰쌀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백미의 경우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으며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소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당류가 몸에서 빠르게 분해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과도하게 섭취를 할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오게 되어 나중에는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미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음식들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 예시로 케이크, 빵, 떡, 도넛 등이 있습니다. 반면 파로의 경우에는 앞서 효능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해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곡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분들이라면 백미보다는 파로가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인 곡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파로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혈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분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곡물입니다. 저항성 전분을 가지고 있어서 섭취를 하게 되면 당분이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이 들고 페룰산 성분이 활성산소 중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여 노화 및 피부 개선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도 해주는 아주 건강한 곡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로의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뱃속에 가스가 찰 수 있고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평소 글루텐 성분에 예민하거나 맞지 않는 느낌이 드실 경우라면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로는 통곡물, 세미펄, 펄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통곡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으로 되어 있는 곡물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맛도 가장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껍질이 온전히 벗겨진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미펄의 경우 통곡물 파로에 비해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손질이 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 파로의 경우
곱게 갈려서 나온 곡물의 가루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에도 첨가될 수 있으나 통곡물이나 세미펄 파로에 비해 영양 성분은 가장 낮다는 것이 단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파로를 고르실 때에는 만졌을 때 묻어나오는 가루가 없고 결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관을 하실 때에는 쉽게 산화될 수 있으므로 밀봉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로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인데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약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쌀과 섞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파로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 죽이나 리조또, 샐러드와 같은 음식을 해 드셔도 풍부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백미는 탄수화물과 단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곡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당뇨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쌀을 이용한 케이크, 빵, 도넛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즐겨 드신다면 더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로의 경우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안겨주는 곡물이기 때문에 당 수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이시라면 쌀보다는 파로가 더 건강적 측면에서도 맛 측면에서도 좋은 곡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대 곡물의 여왕, 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이었습니다.